이거 안 흔들어 보고 사면 여러분 길바닥에다가 돈을 버리는 겁니다. 자, 이 벵갈고무나무 예쁘다고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 제가 수많은 식물을 관리하면서 얻은 실패하지 않는 7가지의 매입 기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 녀석을 잡고 흔들었죠. 그냥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화분의 이 밑동 그리고 이 밑에 줄기를 잡고 흔드는데 얘랑 얘를 반대 방향으로 흔들어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 얘는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주 단단하게 하나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되어야지만 이 뿌리가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뿌리가 단단하게 활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상태가 좋지 않겠죠. 그럼 구매하시면 안 되는 개체라는 얘기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줄기가 얼마나 굵은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나온 줄기가 이 두 번째 나온 줄기보다 2배는 더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나온 줄기는 이 세 번째로 나온 줄기보다 2배는 더 굵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배 더 굵고 2배 더 굵고 해서 여기가 굵게 딱 지탱을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빼빼로처럼 위 사진처럼 키만 큰 애들은 웃자랐다고 해서 쉽게 쓰러지고 뿌리도 약하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개체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줄기를 봤으니까 이 줄기에 달린 눈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줄기에 따라가면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들이 뭐냐? 요것들은 바로 장차 줄기가 되고 새로운 잎이 되는 녀석입니다. 지금 이 녀석은 거의 잎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눈이 깨어나야지만이 이 녀석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눈이 많아야지 앞으로 더 많이 가지와 잎이 발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정할 때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 역시 활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줄기에 눈이 많이 달려있는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잎이 고루고루 나야 됩니다. 좋은 벵갈 고무나무라고 하면 이 모든 방향에서 잎이 고루고루 나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 크게 어느 방향에서 봤을 때 빈 곳이 없는 것이 좋은 벵갈 고무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의 개체라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A급 정도라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잎의 마디입니다. 요게 요만큼 가서 잎이 하나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첫 잎이 나왔다고 칠게요. 요게 첫 잎이라고 치면 이렇게 굵지 않고 굉장히 얇게 올라가서 웃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얼마 가지 않아 잎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방향에서의 잎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여러 방향에서 눈에서 줄기가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얘는 건강한 환경에서 골고루 영양이 분배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녀석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마디와 마디 사이가 엄청 길거나 뭐 아니면 한쪽이 잎이 아예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허전해 보이는 녀석들이 있다면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장이 늑다라는 거고 뭔가 결함이 있어서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고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피하시고 고루고루 잎이 난 녀석을 구매를 하는 게 좋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늬가 명확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색깔과 색깔 사이의 경계가 선명하게 돼 있어서 딱 봐도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무늬가 흐리멍텅하거나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잎이 막 연한 색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엽록소가 부족하다는 거고 웃자라게 되고 그런 애들은 보통 잎도 풍성하지 않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고르면 안 되고 잎이 선명한 아이들을 골라주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병충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뭔가 흰 솜 같은 게 있다. 그런 거는 깍지벌레입니다. 아니면 이 줄기에 뭔가 딱지 같은 게 붙어 있다. 그런 것도 깍지벌레고 그런 게 잎에도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잎 뒷면에 뭔가 작은 생명체가 기어다닌다거나 아니면 잎 앞면이나 뭐 이럴 때 끈적끈적한 뭐 액체가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또 벌레가 있다던가 요런 것들 혹은 어떤 이 개체가 얘를 갉아먹었다던가 요런 것들은 뭔가 해충이 발생했다라는 징조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리고 잎을 봤을 때 돌기가 있다거나 뭐 흰색 가루가 날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병해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충해와 함께 병충해가 있는 식물을 집에 들이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식물들도 전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들은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깨끗한 아이를 골라보세요. 자, 마지막 7번째로는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 식물을 팔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전정을 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근데 상처가 일반적이지 않고 식물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혹은 잎이 너무 건조해서 말라 비틀어졌다거나 잎이 찢어졌다거나 아니면 과습해서 잎이 물렁물렁해졌다거나 뭐 요런 것들, 뭐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이상 증상이 있는 것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면 뭐 이런 정도의 상처는 잘 아문 상처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정한 부분도 대부분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하거든요. 상처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여기가 이렇게 찌지지직 갈라졌다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있는 것이 아닌 지저분하게 잘려있다거나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개체는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의 7가지 벵갈고무나무 매입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7가지 기준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벵갈고무나무와 함께 반려식물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집 나무이사였습니다.